지금부터 NCS 루메리컬과 GMAX를 이용한 WGP 버추얼 목업 검증 발표를 맡은 레디언 솔루션의 루메리컬 담당자 남국현이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리서치 백그라운드랑 목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WGP 스루 메저먼트 데이터랑 루메리컬 FDTD, RCWA 시뮬레이션에 대한 거를 분석하면서 루메리컬 서브 웨이브렌스 모델과 루메리컬 같은 광학계를 구성한 실험에 대해서 비교하고 그다음에 버추얼 목업 리뷰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나노 프로세스 노드를 가져왔는데요. 전자회로의 나노 기술을 먼저 확인해 보면은 전자회로의 나노 기술 발전으로 반도체 성능은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90나노미터 기술에서 시작해서 지금 현재 18옹거스트럼까지 진입을 해왔고 각 기술 노드가 발전할 때마다 트랜지스터의 성능은 크게 향상됐고 전력의 소모도 많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인텔의 18옹거스트럼 같은 경우에 내년 초 대량 생산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실제 제조 테스트에서 실패하면서 각 전자회로에 한계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선행되고 있는 반도체 연구 분야에서는 전자회로와 광학을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전자회로와 포토리스 회로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먼저 일렉트릭 서킷 같은 경우에는 매우 작게 만들 수는 있으나 동작 속도가 제한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작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포토릭 서킷 같은 경우에는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으나 제한적인 부품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회로의 장단점을 혼합하여서 현재는 일렉트릭 포토닉 서킷을 같이 사용하는 PIC라든가 플라즈모닉 기술이 점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나노 구조를 이용한 반도체 칩 설계 현황을 모식화한 것입니다. SY, 실리콘 온 인슐레이터 같이 포토닉 인터그레이트 서킷 기술은 광학적 신호를 처리하고 제어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브레그 구조들이나 아니면 웨이브 가이드 같은 나노 구조들, 그 다음에 마이크로 렌즈와 웨이브 가이드 같이 기하광학 혹은 마이크로 구조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두 연구 분야에서 파동광학과 기하광학적 성질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루메리컬에서 설계한 웨이브 옵틱스 제품을 레이 옵틱스 튜링 GMAX와 같이 분석하는 것과 다른 툴들 간의 연동을 통해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는요, SOI 광학 제품이나 VR, AR처럼 웨이브 옵틱스와 레이 옵틱스의 혼합된 제품들을 시뮬레이션 검증을 위해서 루메리컬 FATD의 결과와 실험 데이터 간의 결과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루메리컬 FATD와 RCWA 연동을 통해 서브엑스 구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서 GMAX와 루메리컬 연동 기능을 통한 광학계 버추얼 디지털 목업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광학계 제품 선정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광섬유, LCD 혹은 OLED, 카메라 혹은 적외선 광학계에서 다방면으로 쓰이고 있는 이 편광자라는 것이 편광자를 선택을 하여서 해당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검증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WGP 와이어 그리드 폴라라이저를 신품으로 2개를 구매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부셔서 셈으로 측정을 한 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얻어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FETD와 ICWA 결과를 비교하고 또한 WGP 실질값과 비교를 하면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시뮬레이션 돌린 데이터를 가지고 GMAX와 루메리컬 연동을 통해 연동 결과를 확인하고 실제 같은 광학계를 실험 테이블에서 구성을 하여서 결과를 비교하였습니다. 차후 비슷한 기능을 이용 시 점수가 낮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게 테이블로 만들어서 평가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바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평강자는 광의 한쪽 평강 성분을 제어하는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WGP는 한쪽 평면에 나노 와이어 그리드들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방식으로 평강을 제어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구매한 WGP 사진입니다. 뒷 배경, 하얀색 배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이고, 가운데 보시는 이 유리 제품이 저희가 이번에 구매한 와이어 그리드 폴라라이저입니다. 모니터에서도 역시 평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평강 성분을 갖고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투과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평강 성분이 수직이 되게 되면은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사가 돼서 제 카메라가 찍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GP, SEM 측정한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그 다음에 위에는 탑, 가운데는 탑, 그 다음에 틸트한 사진들을 3개 가져왔고, 실제 오피셜에서는 듀티 사이클이 45 대 55 정도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실제 SEM을 측정한 결과 듀티 사이클은 49에서 51 정도가 나왔는데요. 오피셜에서 제공한 피치랑 위스 같은 경우에는 65나노미터, 그 다음에 79나노미터,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특허 사항이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제외해서 듀티 사이클이 45 대 55로 나왔지만은 실제 샘을 측정한 결과 피치 같은 경우에는 70나노, 위스 같은 경우에는 73나노, 하이트 같은 경우에는 150나노가 나와서 49 대 51 정도의 듀티 사이클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각각 데이터는 한쪽만 측정한 게 아니라 여러 사진을 찍은 다음에 평균을 낸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이용할 때도 이 샘을 이용한 측정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먼저 내리자면은 WGP 샘플 공차 부분에서 매우 웨이브 가이드의 수치들이 불규칙하게 나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하지만 제공된 WGP 오피셜 위스랑 피치, 듀티 사이클 값이 샘으로 측정된 평균값과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점수를 3점과 5점으로 주고 진행을 했습니다. 루메리컬 FETD랑 ICWA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브 가이드 폴라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2D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멘전을 2D로 설정을 하였고요. 메쉬 정밀도, 메쉬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인터페이스가 포함된 메쉬 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파이먼트 컨포멀 베리언트 0 옵션은 대부분의 경우 잘 작동하고 비균일 등급 메쉬의 메쉬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용된 컨포멀 베리언트 1 같은 경우에는 메쉬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면서 근처의 금속 구조의 근처 필드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는 곳에서 더 작게 메쉬를 강제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플라즈모닉 효과를 확인할 때 사용이 되지만은 해당 와이어 그리드 폴라라이저도 금속 성분으로 만들어진 그리드이기 때문에 컨포멀 베리언트 1을 사용을 했고요. 주기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X의 민 바운더리 컨디션과 X 바운더리 컨디션을 피리어딕으로 설정을 하여서 시뮬레이션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폴라라이저 앵글이 0도일 때를 P평강, 그 다음에 90도일 때를 S평강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0일 때 P폴라리제이션, 그 다음에 90대 S폴이라고 설정하고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RCWA입니다. RCWA는 특별히 메쉬 기능이 없기 때문에 K벡터 도메인에서 레탱귤러를 사용을 했고 맥스 넘버 K벡터를 200으로 놓고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메쉬 리파이먼트 같은 경우에 컨포멀 베리언트 1으로 FETD랑 동일하게 설정을 하였고 이후에 한 번 더 얘기 드릴 거지만은 프로파게이션 축을 Z축으로 놓은 이유는 Gmax와 같은 광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RCWA에서도 Z축, 그 다음에 프로파게이션 방향 같은 경우에 양쪽 방향,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리전도 역시 2D 노멀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그다음에 결과를 얻기 위해서 Report Creating Calculation을 선택하여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FATD와 ICWA 시뮬레이션 후 각각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ICWA와 FATD는 거의 같은 값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만 P4 투과도에서 약 1% 정도의 투과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투과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실제 청주대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펙트로포토미터 제품이고요. 이번에 WGP를 측정하기 위해서 잠시 대여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소스가 있고 폴라라이제이션의 검광자, 그 다음에 샘플 와이어 그리드 폴라라이저를 놓고 투과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0도일 때가 P4, 그 다음에 90도일 때가 S4로 두고 시뮬레이션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보시는 것 같이 P4일 때는 투과도가 80%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했고, 90도일 때는 0도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에 수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누메리컬 FETD와 ICWA, 그 다음에 스펙트로포토미터의 투과도의 결과값들을 모아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500에서 700나노 대역에서는 결과가 매우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스펙트로포토미터의 경우 700나노 이상, 그 다음에 500나노미터 이하에서 살짝 결과값이 안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4 같은 경우에는 역시 FATD와 ICWA 같은 경우 매우 동일한 값을 가지지만은 스펙트로포토미터는 0.3의 동일한 값을 갖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펙트로포토미터의 측정 한계가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FET와 ICWA는 매우 이상적인 설계를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 설계하고 제작된 WGP와 살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계속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레시오 같은 경우에는 오피셜에서 제공한 거는 683대 1로 존재보다 더 크게 나온다고 얘기를 들었고, 스펙트로포토미터로 측정한 결과 283 정도로 나온 것으로 보아 스펙트로포토미터의 측정 한계가 나왔다라고 결론을 지었고, 실제로 FATD와 ICWA는 683보다 더 큰 15,087, 그 다음에 16,800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이상적인 설계가 이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P4의 투과도를 보시면은 700나노 이상, 그 다음에 500나노 이하인 부분에서 살짝 ICWA랑 FETD의 결과와 안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특허 사항으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안티 리프레션 코팅의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0나노, 그 다음에 700나노 요 이하의 부분에서는 매우 일정한 결과를 보이기 때문에 설계치에서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내리자면은 FETD와 ICWA 피파 투과도의 경우 약 1% 차이를 보였고, 에스파의 경우 0% 값의 차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두 개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4.5점으로 주었고요. WGP 측정 결과값과 FETD, ICWA 투과도 값 비교는 플러스 마이너스 약 4%, 그 다음에 에스파의 경우 0.3%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3.5점으로 평가를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누메리컬 서브 웨이브랭스 모델과 실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누메리컬에 있는 데이터와 GMS에 있는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같은 축상으로 빔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RCWA에서 프로파게이션 엑시스를 Z축으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해당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아까 Report Creating Calculation을 선택하였었는데,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S평광과 P평광에 대한 반사도, 그 다음에 투과도가 각각 존재를 하게 되고, 람다, 그 다음에 세타, 파이, NM 값, 그 다음에 포워드, 백워드에 대한 값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실제 RCWA뿐만 아니라 누메리컬 FETD에서도 이런 JSON 파일들을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FETD 같은 경우에는 S 파라미터 기능과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서 JSON 파일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뽑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RCWA에서는 오른쪽 마우스 결과창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Export to JSON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창이 뜨게 되고, Save를 하신 다음에 문서, GMX, DLL, Diffractive에 파일을 넣게 된다면은 GMX와 루메리컬의 연동이 가능해집니다. 실제 JSON 파일을 열어봤을 때는 해당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어에서는 반사라 t, 그 다음에 어퍼도 똑같이 반사랑 투가도에 대한 결과값들이 존재하게 되고, 파일 값과 세탁 값, 그 다음에 로우리스의 값도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GMX에 들어와서 Diffraction Creating Surface를 만드신 다음에 해당 서페이스의 설정에서 Diffraction, 그 다음에 스플릿에서 Split DLL 펑션, Numerical Sub Wavelength 모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엑스포트한 JSON 파일을 넣게 된다면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GMX에서도 Numerical에 대한 데이터를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연동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ffraction Creating Tilting about Z축이 0도일 때 WGP가 피파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PBS, Polarization Beam Splitter 같은 경우는 S파로 느끼게 돼서 실제 빔이 전부 다 반사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제 결과에서도 반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5도일 경우에는 피파와 S파의 성분이 각각 반반씩 나오기 때문에 투가도 반, 그 다음에 반사 반, 투가도 반에 대한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90도의 경우 투가만 하기 때문에 투가하는 모니터에만 결과가 확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광학 테이블에서 실험한 결과를 보기 전에 실제 제가 세팅한 실제 사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은 WGP고요. 여기 가운데 검은색 부분 같은 경우 가운데 WGP가 있고, 이 검은색 기기 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돌릴 수 있는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각 빔이 투과를 해서 PBS를 만나서 실제 A4 용지에 어떻게 맺히는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이슈 때문에 약 3도가량 틀어져 있기는 하지만은 0도, 45도, 90도로 봐주시고,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 0도일 때는 반사가 돼서 요 왼쪽에 화면에만 레이저가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45도일 경우에는 피파와 S파가 동시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양쪽에 빔이 도달하는 것을 확인했고, 90도인 경우에는 투과만 존재하기 때문에 투과에 된 빔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5도에서 보면은 살짝 먼이라기보다는 살짝 타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45도일 경우 투과된 빔이 뒷면에 맞고 다시 반사를 해서 실제 원형보다 약간 타원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또한 GMX에서 빔 스플리터의 뒷면에 반사 코팅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타원의 형태를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버추얼 목업에까지 분석을 완료했고요. 광학계 실측 분석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광학계 테이블이 거의 일치한 GMX에서 일치한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어서 4.5점, 그 다음에 GMX 광학계 데이터 비교 분석에서는 5점을 주어서 총점 4.08점으로 버추얼 목업에는 루메컬과 GMX를 연동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말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WGP 샘플의 공차가 조금 컸다라는 부분과 WGP 측정 결과와 FETD 결과값에 대해서 투과도 결과가 상이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안티 리프레션 코팅 혹은 더 좋은 설계가 된 WGP를 구매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단점이라고 오차라고 생각을 하고 이 연구를 마쳤습니다. 발표 들어줘서 감사하고, 실제 관련해서 시뮬레이션 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디프렉션 그레이팅 같은 경우 설정에 들어가서 디프렉션에서 루메리컬 서브 웨이브렌스, 그 다음에 피시컨 저희가 엑스포트한 파일을 집어넣게 된다면 이렇게
지맥스에서도 누메리컬과 연동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0도로 고치게 된다면은 실제로 PBS에서 반사가 돼서 반사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레이 트레이싱, 클리어 트레이스까지 하게 된다면은 잠시만요. 네, 이런 식으로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45도로 두게 된다면은 이렇게 B파와 S파가 반사랑 투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레이 트레이싱도 마찬가지로 양쪽에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저희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